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의 역사공간과 도시개발 강좌를 맡은 유슬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인 파크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인 파크를 다른 명칭으로 하면 DDP입니다. 이번 시간은 DDP에 대한 주제로 한양도성과 군사시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DDP는 동대문 운동장이 있던 자리를 헐고 2014년에 개관한 복합문화시설입니다. 건축물과 함께 그 뒤편에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어 해당 자리에 있었던 역사적 지층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한 대표적인 서울의 역사보존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곳에 어떤 역사적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였는지, 어떻게 DDP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남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18세기 후반 조선시대 동대문 일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흥인지문이라 쓰여 있는 동대문이 보입니다. 동대문을 통과하는 세로길은 종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인지문으로 연결된 성곽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이 보입니다. 오간수문이 있는 이곳이 청계천입니다. 이 성벽은 쭉 남쪽으로 내려가 광희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벽을 기준으로 성 안쪽, 즉 성벽 기준으로 왼쪽에는 군사시설이었던 훈련원과 하도감이 있었습니다. 현재 DDP는 하도감과 그 옆에 성벽을 포함하는 부지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것이 생겨나기 전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조선시대 동대문 일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살펴볼 것은 한양도성입니다. 한양도성은 조선을 건국하며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축조한 성곽입니다. 북악산, 낙산, 인왕산, 남산 이렇게 4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도읍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산 능선을 따라 성곽을 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을 설치했습니다. 도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수차례 보수하며 이어져 왔습니다. 태조 시기 가장 처음 성곽을 쌓을 때 당시에는 최대한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석성을 쌓고 평탄한 산에는 토성을 쌓아 1차적인 성곽을 이루었습니다. 큰 돌을 쌓고 돌 사이사이에 작은 돌들을 메우는 등의 다소 조잡한 방식으로 축성하였기 때문에 1차 공사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인 보완 공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흥인지문은 성 바깥쪽으로 돌출된 원형 성벽인 옹성을 쌓았습니다. 태조 연간에 축조된 도성은 20여 년이 지나 허물어진 곳이 많아져 세종 시기에 도성 수축 도감을 설치하고 성곽의 대대적인 수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토성이 석성으로 개축되었습니다. 틈틈이 성곽은 보수 과정을 거쳤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인조반정과 난을 겪는 등 국방의식이 고조되면서 숙종 시기에 도성 바깥에 북한산성을 축조하였고 도성 또한 세종 시기 이후 280여 년 만에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성 수비 문제로 오랜 기간 논의되었던 영조 시기에는 도성 수비를 확실히 하고자 무너진 곳을 개축하면서 전란의 경험을 되새겨 도성을 수호하고자 수성책자라는 도성 수축 지침서를 간행했습니다. 이처럼 한양도성은 500여 년의 조선시대 기간 동안 꾸준히 보수 과정을 거치며 이어져 왔지만 식민지기에 들어서서 전차 노선 설치와 도로 확장 등의 이유로 많은 구간이 훼손되었습니다. DDP 건설 과정에서 동대문에서 광희문으로 이어지는 성곽 구간이 발견되었는데 이것 또한
흙으로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경성운동장을 지으면서 훼손된 것이었습니다. 건축물을 짓기 전 발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간수문의 형태를 보면 성곽의 훼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간수문은 성곽을 통과하는 곳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수구시설을 설치한 수문으로 태조식이 처음 성곽을 축성하던 때부터 만들어둔 것입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개의 문이 성곽으로 연결되어 있어 문을 통해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보면 평평하게 하기 위해 윗부분을 깎고 철근을 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는 성곽을 평평하게 해서 그 위에 운동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운동장을 철거하고 보니 이렇게 조선시대 유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곽을 평평하게 하는 과정에서 치성 또한 훼손되었습니다. 치성은 성벽 바깥에 덧붙여 쌓은 벽으로 더욱 탄탄한 방어를 위해 영조 시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동대문 일대의 지형이 도성의 다른 서남 북쪽 지역보다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어 방어에 더욱 힘쓰고자 동대문에서 광희문 사이 구간에만 4개의 치성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대문 일대는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훈련도감은 수도인 한성부를 방위하고 왕을 시위하고 지방군의 훈련과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그것의 분영인 하도감이 동대문 운동장이 있던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관 선발과 무예 및 병법 훈련을 관장하는 관청이었던 훈련원이 하도감 맞은편, 즉 지금의 국립의료원 자리에 위치하였습니다. 훈련원에 소속되어 화약을 제조하는 관청이었던 염초청까지 그 인근에 자리하여 동대문 일대에 군사시설이 대규모로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주요 사건으로 익히 배웠던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은 하도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모군란은 1881년 창설된 신식 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가진 기존의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난입니다. 당시 별기군은 일본인 교관을 두고 하도감을 훈련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난을 발발하면서 구식 군인들이 하도감 교련장을 습격해 일본인 교관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모군란을 잠재우기 위해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게 된 곳이 바로 하도감이었습니다. 이로부터 2년 뒤 1884년 갑신정변이 발생합니다.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자 급진개화파가 조선의 개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이었습니다.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간 갑신정변 과정에서 고종은 청나라 군대가 주둔해 있던 하도감으로 가서 3일간 머물렀습니다. 조선 후기 굵직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도감을 발견할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하도감은 1881년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신식 군대 체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맞은편에 위치한 훈련원과 통합되어 훈련원 공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DDP가 세워진 부지와 그 맞은편 국립중앙의료원 일대 부지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훈련원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의료원 인근에 일부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훈련원은 본래 무예와 병법 훈련을 하던 장소이기에 평지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지로 이루어진 넓은 부지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연합운동의 개최 장소나 서커스 공연 장소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겨울에는 넓은 평지에 스케이트장을 조성할 만큼 이미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평탄한 지면으로 이루어진 훈련원 부지는 경성 시내에서 큰 운동장을 보유한 공원으로 가꿔질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 DDP가 있는 곳을 보여주는 항공 사진입니다. 2호선과 4호선 지하철이 지나가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내리면 DDP가 바로 이어집니다. DDP 건축물 옆에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이곳에 성곽과 이간수문이 복원되어 있고 하도감 및 일부 조선시대 유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공간은 하도감과 성곽, 이관수문, 치성이 있었던 조선시대의 역사적 지층을 아래에 두고 현재 시점의 지층이 쌓인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동대문 일대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그것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첫 번째, 동대문 일대에는 무관들의 거주지가 형성되었습니다. 훈련원과 하도감, 염초청 등 군사시설이 자리 잡으면서 자연히 그 주변으로 군관들이 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월급으로 포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포목은 지금의 화폐 가치를 갖고 있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포목으로 월급을 받았고 포목으로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후 동대문 시장이 의류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포목을 이용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옷감을 주요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무관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대신 상업 및 수공업 활동을 허락하여 상거래를 통한 이윤 창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업이 활발해지게 만들어 동대문 일대에 거대한 시장을 형성한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동대문 시장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대문 일대에는 청계천 주변으로 빈민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청계천은 정비되지 않은 작은 하천이 흐르는 형태였기 때문에 생활 하천으로서 배수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생활 오물이 모이게 되는 청계천은 빈번하게 범람하기도 하여 그 주변에 주거지가 조성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중후기로 갈수록 한양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배수로 기능을 하던 청계천의 퇴적물이 더 많이 쌓이게 되면서 이를 정비하고자 영조 시기에 준천 사업을 실행합니다. 청계천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흙이 나오면서 주변으로 쌓인 흙을 파서 불완전한 토구를 만들어 거주하는 빈민들이 생겨나고 정비된 청계천변 주변으로 빈민들이 모여들어 불법 거주지를 형성하는 등 준천 사업은 동대문 일대에 빈민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DDP 조성 공간에 깔려있던 조선시대 역사적 지층인 한양도성과 군사시설에 대해 알아보며 조선시대 동대문 지역은 어떠한 공간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동대문 운동장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